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이게 타이틀이 오프라인 안내 방송 강의지만, 오프라인 강의는 전에 늘상 얘기했지만 2시간 하는데 1시간은 일주일 동안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 그것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천천히 마지막 정리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본류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느 것이 진짜고, 나의 모습이, 나의 조상님들이 본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쓴 책은 거의 없고 거의 다 중국어 책입니다. 중국 원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근문신고 토대로, 그러니까 반만년 문자를 해독한 근문신고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누구인지 본질을 알아야지. 자,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이, 중국 빼고 세계 사람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한번 사진이라도 찍고 싶어하고 손이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들이 그런 마음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음식이 굉장히 건강식이고 그것이 몸에 좋고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많이 먹고 자주 먹고 싶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김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김밥을 먹는데, 외국에서 먹는 다 냉동김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진짜 바로 한 김밥을 먹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외국인들이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명은 먹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마시는 물과 먹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식이 세계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자체는 뭡니까? 세계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한 덩어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자체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 반만년 문자로 나타난 우리 모습을 제대로 봐야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늘상 얘기했지만은, 이 방송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으로 하염없이 가가지고 그 나라를, 땅을 정복해가지고 하나의 또 다른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문화라는 게 뭡니까? 사는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우리는 평화롭게 이렇게 이주를 해 왔습니다. You make
그러니까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으로 나와서 페르시아, 기독교, 그리스 문명, 또 스칸디나비아, 다 유럽 문명은 전부 다 고조선이 어떤 유민들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그리고 고조선 다음에 뭐였죠? 한나라였죠. 한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또 상나라라고도 하죠. 은나라가 망하고 이제 동쪽으로 이제 가서 또 아즈텍 문명, 멕시코 문명, 마야 문명, 이것을 만든 인디언이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런 사실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중국 놈들은 그것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세계 문화의 원류라고 생각하고 에헴하고 뻗땡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걔네들은 한자도 자기네 게 아니면서 자기네 거 인양 이렇게 고집을 부리죠. 고집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가본 사람보다 서울 안 가본 사람들이 더 서울에 대해서 잘 알고 말하는 것처럼 중국 놈들이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중국 놈을 그 인구수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중국 놈들이에요. 왜? 그들이 하는 행태가 쌍놈들 하는 행태 똑같으니까. Exit. 똑같으니까 치를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배려도 하고 다 안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안아준다는 건 서로 그냥 안 한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뜻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뭘 나타내냐? 자, 외국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주 사람들 또 남미 사람들 이 전부 다가 우리한테 호감을 갖는 이유, 그 자체는 그것이 바로 증산대선생에서 말하는 좌상에서 특천하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의이화예요. 무의이화, 하지 않고 그냥 되어지는 것. 무의이화를 꼭 기억을 해보세요. 무의이화. 자, 이렇게 무의이화란 말이 그냥 하는 거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하는 건 없는 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원래 그 모습이고, 우리는 항상 왜 내지 하는, 내 자신이 앞으로 남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왔습니다. 그렇게 품어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 지금은 가을로 들어가는, 뿌리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래의 모습이니까. 그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거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짱깨들이에요. 중국인은 우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자기네 굉장히 컴플렉스. 저놈만 없으면, 저놈이 꺼져버리면 우리가 그래도 행세할 수 있을 텐데, 저놈 때문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중국인들은. 자, 보세요. 삼국시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구려신라 백제가 형성되기 전에 중국에서 한나라가 있고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하고 진나라까지는 한중일 공동사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역사를 봐야 되지, 단지 이 반도 안에서 형성된 역사를 보고 또 여기서 우리 역사는 이게 아닌데 해가지고 없는 당구를 만들어가지고 썰을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미친놈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모든 것이 허황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당구를 구체적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이시조서. 중기 때 수술을 내가지고 우리 고대 세대, 그러니까 중국에 반할, 명에 반하는 책들, 명을 빠는데 문제가 되는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살아버렸죠. 없애버렸죠. 그리고 불살 수 없는 문무대왕 비문마저도 그거는 우리 계보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쪽으로 오게 된, 한반도로 오게 된 연연을 적은 비문이 바로 문무대왕 비문입니다. 전에 한번 문무대왕 비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방송에서 문무대왕 비문을 한번 해석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 연원이 있는데 그마저도 뽀겠죠.
철저하게 뽀개가지고 그 자체가 1970년대 빨래판으로 발견되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시조선이 그런 거예요. 명을 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 그 모습과 똑같아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 똑같이 중국을 빨고 있죠. 그것이 자기 정치적 생명을 붙들고 있고 더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래요. 지금은 중국을 빠는 게 아니라 중국을 철저히 외면해야지 자기가 산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중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악한 감정을 가지고 막 욕도 하고 멸시하고 폄하하고 막 이렇게 하니 어떤 일이 겁니까? 중국에서 비바람 지금 폭우가 내리고 막 쓸어버리고 또 지금 경제가 파산돼가지고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냥 그렇게 처참히 망할까요? 아니에요. 중국이 그렇게 망할 때 먼저 우리가 꼴배기신 우리를 먼저 칩니다. 어떻게 칠까요? 병으로 칩니다. 전에 그 무한 폐렴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퍼뜨린 것처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급살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 날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백신독을 빼게 만들어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연도 오면 백신 맞은 인간은 100% 죽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운 자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백신 독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저는 여러 사람들 치료하니까 백신 맞은 사람 치료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저도 쉐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집니다. 그 자체는 지금 제가 물론 수행을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보리죽하고 양파, 꿀, 레몬 이거 혼합해서 먹는 그것을 매일 그렇게 먹습니다. 보리죽이 진짜 좋은 끓이기가 정말 힘들지만은 그렇게 먹으면 백신 맞은 트랜스 휴먼들도 아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재명이가 중국 잡고 이렇게 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이게 중국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시조선의 4대불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지금 좌파들이 그 조선전을 보면 2조 때 천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양반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천민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한이 맺힌 사람으로 대우받고 살고 싶다는 그런 아주 뼈아픈 진짜 온유의 서리가 내릴 수 있을 그런 원한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그 원한이 대원시대인 지금 요거 시기에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중국 빨면서 중국 등에 업고 정치하려고. 또 중국은 우리나라를 놓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이 나라를 자기가 접수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중국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 간섭을 할 때는 그 왕조는 망했습니다. 자,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신도에서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 자본을 철도로 깔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체를 먹으려고 이렇게 했죠. 이게 문재인 때인가요?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병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혼란이 와중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리면 그렇게 돼요. 지금도 수시로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막판인 거예요. 이제 막판.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자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제 강의할 때도 강의실에서는 아까 일주일에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또 근무신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오프라인 안내방송 강의할 때는 이시조선과 현대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역사를 잘 보지 못하고 개차관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형태로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늘상 그래 왔지만 우리 편집하는 성사범이 그래서 몸에 타격이 와요. 저는 굉장히 술을 많이 다 이겨내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제가 풀어주더라도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시조선과 조선말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여기에서 민낯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중국과 연계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 중국이 얼마나 더러운 놈이고 중국 놈들 얼마나 더럽습니까? 냄새가 냄새. 제가 1991년에 우리 단체에서 중국의 조선족들이 그 덕수궁 앞에서 약재를 많이 와서 팔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수교가 되고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우리 민족 정신을 알려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집단의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다 그 배분해가지고 몇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저희 집에 한 15명이 한 15명 왔을 거예요. 한 이틀 있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그게 한 달 동안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지독해요. 자, 걔네들
안 씻어서도 그렇지만 몸이 더러워서도 그렇죠. 영혼 자체가 더러워요. 너무너무 더럽게 냄새가 납니다. 걔네들 족속이 그래요. 자, 근데 지금 봐보세요. 지금 정치하는 것들, 여야 정치인도 뭐합니까? 중국에 등을 업고 정치하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욕심 때문에 우리 본인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중국에 매달려 있는 것, 그 모습은 이시조선의 그 모습 똑같아요. 자, 한번 오늘 제목 보세요. 우리를 멸족시켜 중국에 복속시키려 한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바로 이시조선이었다. 그래서 제가 전주 이시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 중시조께서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할 뻔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518년, 자 518년대 계속 내가 518년 강조를 합니다. 자 1392에서 1910년까지 빼면 518년이 나와요. 자 5.18이에요. 자 5.18은 뭡니까? 이시조선의 원한 맺힌 원혼들이 제 원을 풀기 위한 문을 여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좌빨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 그게 원 푸는 거예요. 이제 원 푸는 이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제 제가 예언서 같은 거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80년대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때 예언서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런 일들이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때 80년대 그때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죠. 자, 88년이 무진년이고 89년이 기사년이었어요. 무진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사 성인 출연 말이 그때도 해당되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이후로 한 30년이 지났죠. 그렇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때 말했던 예언서에 봤던 그런 사안들이 지금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열심히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예언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자체도 봐야 됩니다. 보게 되면 참조가 될 수가 그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참조로 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좌빨들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거짓말이 진실인지 진실이 거짓말인지 그것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뇌 구조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그 인간이 아닌 뇌로 바꿔버리죠. 내가 그랬잖아요. 이 모든 뇌의 작용은 이 오장육부의 작용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오장육부가 뒤틀려요. 오장육부가 기운이 틀려가지고 뇌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분별을 못해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된 인간은 차라리 누구의 명령을 받고 그냥 좀비처럼 행동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백신을 그렇게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하여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고 있구나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전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된 고전도 많이 봤지만 영어로 또 중국어로 된 고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사실 외국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번역서를 보면 번역서를 하는 거 맛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그 자체가 나타납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은 터닝 포인트가 우리말로 된 번역서가 나와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뭘 알고 이렇게 썼는가? 라는 자체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하고 타워 피직스 원서를 구입을 해가지고 보게 됐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 맛이 틀려요, 맛이. 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듣지를 않고 못 듣고 마치 먼 산에 진달래 보듯이 또 강너무에 어떤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위급한 시간입니다.
유급한 시간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 자신이 다시 거듭날 수 있느냐. 거듭날 준비를 해야 돼요. 거듭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이 다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묵은 기운이 빠지고 새로운 기운, 새로운 후천, 가을, 성경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기운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지금 엄청나게 기운이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기운이 들어오는데 그걸 못 받아내요. 마치 엎어진 간장종지이기 때문에 못 받아내요. 아니 간장종지가 똑바로 받아도 별로 받지도 못하는데 너무나 작아가지고 곳이 엎어져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은 간장종지예요. 큰 대야도 아니고 간장종지예요. 그 종지라도 똑바로 해가지고 그걸 조금이라도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죠. 자, 우리가 사는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이 무지예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거짓이에요. 증상달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은 만악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다. 오정육부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에 꼬이듯 하여 죽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쓸개가 터져서 죽는다. 쓸개가 뭡니까? 담이죠. 그렇죠? 담이 터져서 죽는데 요새 쓸개가 없는 인간들이 많아요. 담이 필요가 없다고 담석증이 생긴다든지 담낭에 문제가 생기면 담을 잘라버려요. 빼버려요. 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 안에 그게 조금 들어있어요. 담이 굉장히 작지만 다른 장부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것도 별 쓸모가 없다. 쓸개도 없애버려요. 담이라는 것은 담은 양목이에요. 모든 기운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장부가 잘 순환할 수 있도록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이 없으면 맥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을 못해요. 담력이 없다. 겁이 많고 사항을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항을 판단을 못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담은 작지만 머리 같은 경우는 담 경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옆쪽, 양쪽, 오른쪽, 왼쪽 다 담 경락이에요. 3초 경락도 있지만은 담 경락 거기를 조금 많이 쳐주세요. 쳐주고 담이 튼튼해야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들어와도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 담이 약해버리면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쓸개가 터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쓸개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 간 이식하면 담도 같이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대중 간 이식한 사람은 먼저 보통 3년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장부에 대해서 또 몸의 혈자리 경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몸이 아플 때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때 그 자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손발이 다쳐도 그것이 다 얼굴에 다 나타나요. 몸에 있는 작용은 다 얼굴의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말하는 거, 옛사람들 한 말들, 우리가 장부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는 말, 애가 끌어서 죽는다. 애가 뭡니까? 창자예요. 그렇죠? 자, 그런 말도 있고, 담력, 뭐 이런 말도 있고. 자, 특히 장은 70%의 면역 세포를 만듭니다. 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또 어떤 병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특히 서양식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우리나라 음식, 특히 김치 같은 건 잘 먹어야 됩니다. 김치를 먹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사실 김치하고 그냥 맨밥만 먹어도 그냥 보리주하고 열무김치, 요새 열무김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어도 앞으로 오는 어떤 병독을 다 해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 삼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공부 왜 합니까? 우리가 현재 여기서 현아대세에 있는 공부는 지금 현재의 공부는 뭡니까? 단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풀을 배우는 그 자체가 공부예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한 밥벌이 수단이지. 밥벌이 수단을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 지금 현재의 공부입니다. 근데 이런 공부만해서는 세상 돌아가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공부를 끝내야지. 그리고 학교를 끝내고 다시 공부해야지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 보는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 보는 공부를 하면 요 속세에 어울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왜? 속세에 살 수 없으니까. 그래도 속세에 살 수 있는 술은 하나 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죠. 이런 공부한 사람은 절대 남한테 구질구려 손 벌리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하는 것들은 뭡니까? 남한테 돈 끌어들여가지고 뭐 해줄게 하면서 이빠른 소리 해가지고 정치 자금 얻어가지고 정치하잖아요. 그건 도둑놈들이죠. 얘네들이 어떤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무슨 저기 갔을 때 무슨 경력이 보고 얘는 걔네 뭐 갑니까? 뭐 학력 보기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공부입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개념이 잘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를 할 때 개념이 잘 설정이 되고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을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자세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모든 공부는 개념이 잘 형성되어야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말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말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인 중국놈의 말은 들을 이유조차도 없고 상대할 가치도 없는 놈들인데 그들한테 빌붙어가지고 정치를 한다? 그러면 개판이 되는 건 그는 너무 화난 거죠. 그죠? 애당초 어떤 욕망에 가리워져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먼저 말을 비틀어 언어를 뒤죽박죽 엉키게 만들어 버려 똥이 무엇인지 된장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 누가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정치인들, 특히 야당, 더불어민주당, 뭘 더불어요? 더불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같이 더불어. 근데 더불어라는 말이 뭡니까? 끼리끼리. 이런 말로 옛날 우리 열린당, 우리 열린당?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인데 걷다가 붙여가지고 그 말마저 퇴색시켜버렸죠. 자, 말을 의미 자체를 완전 퇴색시켜버리는 게 얘네들 특징이에요. 좋은 뜻은 다 가져다 오면서 행동은 개차반처럼 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개차반처럼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겁니다. 자, 근데 걔네들은 그것이 일상이래요. 그것이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잘하는 용어 전술이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우리는 너무나 감정적이고 우리는 남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너무 착한 마음이죠. 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좌빨들이. 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 없고 남에 비해서 너무나 컴플렉스가 많다 보니까 중국 놈들 똑같아요. 중국 놈들은 반만 년 동안 우리한테 항상 컴플렉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글을 가지고 그것을 베껴서 그 변음인데 예를 들자면 누에를 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용의 민족이다. 헛방만 뻥뻥 쳤죠. 그런 족속들이 바로 중국 짱깨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게 변하지 못해요. 그 변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아요. 오히려 그것이 걔네들한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자연에 역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중국 짱깨들은 그 끝이 어떻겠습니까? 그 끝이 안 좋은 애들을 붙잡은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한민국은 이건 끝났다. 망했다. 이제 새로운 살길. 누가 우리를 살려줍니까? 2주 말에 고종이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을 그 당시에 2주의 4대 부들은 2주의 왕들은 누구한테 붙어야지 내 왕실을 보존할 것인가만 생각했지 백성을 어떻게 잘 살게 할 수 있을 건가 전혀 생각이 없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정치하는 것들이 그래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 이렇게 깨어있는 방송을 하는 사람, 그때 방송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시간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벼씨를 뿌리고 기다려야지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벼 수확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벼 수확을 할 때예요. 그리고 그 근본 자리가 뿌리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방송이 있었네? 미리 저걸 방송을 들었으면 그래도 나도 다시 갱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하고 후회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의 대신명은 항상 알려줘요. 어떤 표징으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일반 속세에 묻혀서 사는 인간은 그걸 모르죠. 그것을 읽지도 못하죠. 그렇게 읽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반만장 문자를 해독을 했고 그런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반만장의 문자가 있는 줄 알아요? 그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도 하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말에 속고 말이 좋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그것이 진실이니 가짜인지 그래서 판단하지도 못한 채 그냥 믿어라면 믿고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믿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착하다? 착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어리숙하다는 말도 또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은 이 방송을 보면 몸이 바뀌어요. 네, 그런 걸 봐왔습니다. 여기 지금 4년 동안 강의 들어오신 분, 그분이 그래요. 자, 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장난으로 거짓말 양산해 놓으면서 왕조를 지탱한 나라가 바로 이조였기에 우리 체질을 공산화되게끔 만들어버린 원인이 바로 이조였다. 자, 어떤 생각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2조 때 아마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2조 때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고려 때 서로 돕는 그런 우리 본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2조 때는 누가 뭐 하면 그것이 자기한테 이득이 안 오니까 오히려 나는 못 사는데 내 사촌이 잘 살면 배가 아프죠. 그런 일들이 아마도 2조 때 나온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무백성들은 현실을 살기가 너무 팍팍해도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세뇌시키면서 그러니까 맹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아주 세뇌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병신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넌 내 말 듣고 네가 한 일 잘못되었어. 자, 이씨조선이 세워질 때 고려의 충신들 거의 다 죽여버리면서 심지어는 고려 왕실의 신하들하고 왕족들을 좋은 섬에다 가서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배를 띄워가지고 그 배 다 타게 해가지고 가면서 자, 배 어떤 구멍을 내가지고 다 수정시켜버렸죠. 그런 놈들이 바로 이씨조선 인간들이에요. 전주 이씨들이 폐악질을 그렇게 많이 해서 세운 나라가 이씨조선이에요. 그렇게 세운 이씨조선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말할 수도 없죠. 이건.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서도 말은 좋은 것만 다 따와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킨 거죠. 공부시키고. 자, 공부하다 보면 사서 삼경 자체는 자, 우리가 역경은 빠더라도 시경, 서경, 공자가 공부 이 새끼가 완전 개탕신 내용이잖아요, 다. 그런 개탕신 내용을 그것을 528년에 애우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관리 등용하는 데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미친놈 양산하는 곳이 바로 이씨조선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러이러한다고 세뇌시키면서 경제활동마저도 천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그렇게 2조 518년은 자, 우리가 1800년 이때 이 1800년대 17세기 이럴 때 유럽에서는 영국에서는 지하철이 다녔습니다. 이건 뭐 여기 완전히 뭐냐 그 아프리카 원주민 정도의 어떤 생활 양상이었죠. 그게 이조였어요. 그런 이조가 그래도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다리를 놓아준 게 누구니까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이 들어서면서 그 원한 매칭 518년 동안 사람 대접 못 밟고 살아온 인간들이 사람으로 되게끔 되어지는 사람을 살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일본이었어요. 근데 반일을 한다? 이것도 정신병자들이에요.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읽질 못해요. 세상 이치가 정확히 보고 정확히 알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 나라를 김영삼 때부터 완전 개차반으로 만들었어요. 김영삼부터 몇 년 지났습니까? 한 30년? 한 세대가 지났어요. 이러니까 완전 인간 자체가 개차반 치는 애들은 누굽니까? 정치하는 애들이고. 자, 우리나라를 진정고 발전시키는 놈은 경제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밖을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굉장히 부흥하게 만들었죠. 그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자, 그런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문화적으로 풀어버리면 창조적인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왜? 우리 본성이 바로 우주의 심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심성이 문화로 표출돼요. 대표적인 문화의 어떤 모습이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이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 한번 먹어보고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많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그 나라의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나라 사람화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고기를 많이 먹고 향료를 많이 먹고 향료를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겉모습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합니다. 중국 놈들 음식 우리 중국 음식 못 먹어요. 우리나라 그 짱깨집은 우리나라화 된 거지 중국 자체에 가서는 이게 향료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속이 니글거려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동남아하고 인도 이런 향료를 많이 써요. 걔네들 겉모습에 치장하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겉모습이 별것도 없으니까 속이 텅텅 비었죠. 그런데 우리 음식에 굉장히 매료되는 사람들이 우리 음식 먹게 되면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자체는 뭐냐? 고조선 유민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화 되는 겁니다. 고조선의 그 모습으로 다시 갱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뒤집어질 일만 남아 뒤집어질 일. 자, 그것은 내가 다음 시간에 서양에서 수비학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양에서 상수학이라고 그래요. 이 숫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비학에 대해서 또 상수학에 대해서 다음 시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안내 방송 그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하면 1시간 한 40-50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되어져야 할 시간인데 되어지지 않으면 다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기가 낳느냐 안 낳느냐 중간에서 흐물흐물되는 건 없습니다. 중간에서 어떻게 되면 배를 갈아가지고 끄집어내야죠. 지금은 영적으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면 완전히 우주의 먼지 속으로 화하느냐 그런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시급한 시기고 너무나 무서운 시간들입니다. 여기서 생사, 육체의 생사가 아니라 영육의 생사가 결정하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종교단체에 주여주여하고 수리수리 수리수리 사바하고 또 어디 가서 뭐하고 이렇게 해야 돼. 종교라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머리에 보일 시 아닙니까? 가시 보일 때까지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가시 보이면 종교 필요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깨어나야 돼요. 스스로 깨어나야 되는데 그 깨어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세상 보는 이치가 틀려지느냐? 물론 몸이 좋아지면 세상 보는 이치가 틀려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묵은 기운을 다 빼고 새로운 이 가을에 적응할 수 있는 생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공부 헛한 겁니다. 100년을 했던 200년을 했던 자기 평생을 했던 그 쓸모없는 공부예요. 이제 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는 공부를 바로 공부하려면 뭘 해야 되냐? 바로 근본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만년의 문자로 나타난 고조선의 문자 그 자체를 보고 익히고 내가 누구였구나. 내가 누구였고 왜 지금 세계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흠모하고 우리와 한번 손잡고 싶어하고 우리를 왜 사랑하고 싶어하는가. 그 자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마음을 받아야죠. 그 마음은 바로 그게 생기예요. 자, 무거운 기운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기운이 이걸 수행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굉장히 좋은 그런 기운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